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2% 가까이 급락을 했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우리 시장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참 우리가 반등하려고 보니 미국 시장이 좀 찬물을 끼얹은 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몇 번 안내 말씀을 드렸죠. 저는 지금 토마토 TV에서는 이 명인들의 복귀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섭외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제가 이 일주일에 딱 한 코너만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 채널 김동현 TV, 토마토 김동현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화요일도 제가 라이브를 매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안내를 드렸죠. 이게 어차피 회사 계정이니까 제 화요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그리고 명의들의 복귀 목요일 이 두 가지를 같이 챙겨 보시라고 그 시황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주 화요일에 연말 랠리 없겠다. 1월 효과도 없겠다. 바이오도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될 것 같다. 1월 효과도 없고 연말 랠리도 없고 이러면은 바이오 기대감, 1월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기대감도 없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금리 지금 예상보다 내년 금리 목표가 높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제가 지금 저 원래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미리 다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취임식이 1월 20일이에요. 1월 20날 트럼프가 취임하는데 그 취임을 앞두고 아직 관세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러면 주식시장 못 갑니다. 자, 어제 FOMC부터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오랜만에 제가 그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FOMC 점도표인데요. 이게 이제 어젯밤에 나온 12월의 점도표고요. 제가 6월 점도표, 9월 점도표, 12월 점도표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 세 가지를 준비했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의 시황이 이해가 됩니다. 주식시장이. 자,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괜찮았죠. 쭉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 시장이 언제부터 안 좋아졌어요? 여기 물론 이 당시에 일본 엔화에 대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3분기부터 우리 시장이 좀 꺾였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동성 기준이 미국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8월에 출렁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보면 우리도 그 분위기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우리나라 탄핵인, 계엄이니 탄핵이니 이런 거 맞아버렸는데 자, 6월이에요. 무려 6개월 전. 6월 FOMC에서 여기가 이제 25년도 전망입니다. 여기가 25년도 전망이에요. 원래 점도표라는 건 매 연말 예상금리를 연준 이사들이 점으로 찍는 거예요. 이제 24년도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보시면은 24년도 금리는 내려갔고 중요한 건 이제 내년도 전망인데 내년도 전망이 4.2%였죠. 6월 달까지는. 그러니 그렇게 빠르게 내리지 않는다라는 중론이 왜냐면 경제 데이터가 워낙에나 좋았고 인플레 데이터가 여전히 높았으니까 그러다가 9월 달에 훅 떨어집니다. 3.25% 내년도 대충 25년도 전망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라는 전망을 9월 점도표에 찍어줘서 내년도에 4회 인하를 기대하게끔 하는 FOMC가 9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연말까지 달려왔는데, 그러니까 6월 FOMC 되고 나서 9월 전망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제 4분기 시장이 미국 시장 좋고 전반적인 유동성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중국도 완화적으로 포지션 바뀌고 유럽도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높이고 이러고 있는 과정에서 어제 점도표가 나왔는데 사실 3회 인하로 점도표가 조금 더 높아질 거다라는 건 대체로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경제 데이터가 여전히 너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각에서 2회가 될 수도 있다. 설마 그렇게까지. 근데 2회를 찍어버렸습니다. 그 2회를 찍어버리면서 파월이 말로 달래주지도 않았어요. 말로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여지가 있다라는 점. 오히려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높여버렸죠. 지금 보여지는 경제 성장률 데이터가 높게 나오니까 금리를 더 많이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건 나중에 또 바뀝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바뀌죠. 그러면 이제 다음 3월 FOMC에서 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는 과정에서는 시장의 승차감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3회 아니고 2회, 이제 2회 인하가 돼버리면서 3.25에서 지금 3.8 정도로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내년도 전망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를 2번밖에 안 올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년 12월 2025년도 12월 연말 금리 전망치가 요 4%에 딱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년 1년 내내 4%대 금리가 2025년도에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중금리 장기화입니다. 중금리 장기화면 유동성 장세가 아닌 거예요. 유동성 장세는 뭡니까? 통화 완화적 포지션, 통화를 완화적으로 돈을 풀어서 PER이 올라가는 거예요. PER이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실적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 실적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린 여기에다가 EPS를 곱하면은 주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적인데, 유동성 장세는 PER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주가 아니라 성장 스토리 내러티브가 강하고 뭐 이런 거 다 올라간다. 그때는 실적 별로 안 봐도 된다. 돈이 쏟아서 들어가는 쪽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통화 완화 정책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25년도 유동성장 아니네. 그럼 25년도에도 뭐예요? 중금리 장기화. 중금리 장기화면은 취약 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취약 산업 안 돼요. 그죠? 4%대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4%대라는 얘기는 전 세상의 돈값의 기준이 4%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제일 안전한 미국의 채권이 4%대 금리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물론 시장금리는 좀 다르지만 4% 선 정도에 계속 잡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전체적인 회사채 금리부터 해서 미국채보다 안정적이지 못한 투자 자산들은 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인 기업들과 이런 비용 자체가 다 높아지는 환경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취약 산업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유동성 장세가 돼서 돈이 풀리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PER이 높아지는 거지 EPS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돈값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테마주 막 이런 게 막 올라가요. 지금 실적 안 나와도 2차 전지고 뭐 이런 게 막 갈 수 있어. 바이오도 막 갈 수 있고. 근데 중금리 장기화 취약 산업 못 가요. 돈을 못 벌는 주식은 또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상황들이 바로 데미지 입는 쪽이 바이오, 전지, 차전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IT도 금리에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AI라는 장기적인 성장 유효성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메모리 칩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T 수요 증가율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IT 수요 증가율은 글로벌 금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글로벌 금리가 낮아지면 IT 수요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IT 기기들은 고가 내구재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풀리고 시중에 돈이 풀려서 수요가 강해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이래야지 IT 내구재가 팔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IT 산업이 좋아지고, 그리고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오토론을 대부분 활용하기 때문에 금리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고가 내구재 아닙니까? 우리가 집 다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자동차잖아요. 그러니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한 2차 전지 기업들 지금 돈 벌 수 있어요? 돈 못 벌어요. 다 뭐 하고 있어요? 투자하고 있잖아요. 돈 못 버는데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차입해가지고 투자해야 돼요. 그거 전부 이자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 근데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 재무 건전성 위험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환경이 어제 FMC에 닥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오늘 장세는 다른 거 필요 없었다.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상황만 있으면 사실은 뭐 조금 더 수월한데 제가 오랜만에 그냥 맨날 제가 그냥 이렇게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 그냥 판서하고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텍스트로 정리를 한번 쫙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시황이라는 게 시장 상황이잖아요. 요 정도 정리, 제가 요거 정리하는데 한 2분 동안 더더더더 쳤어요. 왜냐? 그냥 저는 이 상황이라고 시장 상황을 그냥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쭉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투자, 현재 이게 시황이에요. 자, 시황은 뭐라고 해서 시장의 상황이에요. 시장 상황. 시장 상황. 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 시황이라면 주식 시장의 투자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투자 환경. 그럼 이 시황을 이해해야지 업종을 고를 수 있고 그 업종을 잘 고르면 오늘도 보셨다시피 좋은 주식들은 올라가요. 뭐 미국이 3% 떨어지든 제가 새벽에 눈 뜨자마자 미국 시장 떨어지는 걸 보면서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내 주식들은 별 상관없겠네. 봐봐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아, 이게 지금 시황이에요. 국내 전국 불안.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끝났다 그랬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계엄, 탄핵, 이거 끝났어. 끝났어요. 지금 뭐 헌재가 판결을 어떻게 내니 안 내니 막 이 정치적인 상황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유지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뭐 정치에 너무 관심들이 많으신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거기 과몰입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부 있죠. 일부 있어요. 이 정권이 연장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경제 정책적인 불확실성들이 좀 있으니까 그쪽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다 손 떼고 보는 거예요.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종들 투자하고 할 때 정책의 어떤 민감한 섹터들을 지금 안 건드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 불확실한 것은 전부 리스크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봐봐요. 제가 쭉 읽어요. 트럼프 취임이에요. 트럼프 취임은 1월 20일 날 하는데 아직 보편 관세를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지금 언지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뭐 로이터에서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인수위 쪽에서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하면서 이제 IRA 쪽에 대한 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 대한 관세를 일단 부과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뭐 우방들 협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관세를 매기겠다? 그럼 IRA 여러분 IRA 지원하면서 관세를 먹이겠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IRA에 손 보겠구나. 그리고 관세 일단 때려놓고 협상하겠네. 불리하네. 그러면서 그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정확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그 공포감, 이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높다고요. 그런데 미국의 절대 우방이 어디예요? 영국, 호주, 캐나다. 그죠? 근데 캐나다도 20% 관세를 때리고 시작했다고요. 그러니 야 이거 보편 관세 10%가 아니라 20% 아니야? 전 몰라요. 저는 10일일지 20일지 몰라요. 근데 캐나다를 20%를 처음에 먼저 때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 우리도 설마 20 아니야?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처음에 출발을 20으로 해놓고 협상해서 낮춰줄 수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자꾸 블러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미국이 외교적으로 갑 중에 갑인데 그 갑 중에 갑인 대통령인데 여러분 갑이 좋은 패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포카를 친다. 내가
에이스 포카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블러핑을 합니까? 오히려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지. 블러핑을 하는 척을, 오히려 블러핑을 하는 척을 하겠지. 안 그래요? 관세 세게 때려 넣으면 돼요, 그냥. 그냥 원래 트럼프 협상 방식이잖아요. 내가 갑일 때는 그 힘을 최대한 휘둘러서 내 입장에서 가장 많은 걸 가져온다. 그게 트럼프 협상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최대한 먼저 세게 강하게 치겠죠. 나 이만큼 칠 거야 하고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트럼프라도 사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돈에 인정이 없고 외교에는 인정이 없잖아요. 그냥 그 자국의 이익 최우선주의잖아요. 미국의 최우선하는 협상 방식으로 다른 타국과에 할 거 아닙니까, 미국은. 그럼 미국의 최우선인 협상 방식은 그렇게 하면 돼요. 오죽하면은 트럼프가 뭐 이런 식의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잖아.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들. 왜 미국 세금으로 대만 한국 기업들의 공장에다가 우리 세금을 지원해주고 있니? 그냥 관세 매기면은 쟤네들 관세 피하려고 우리나라에 지네들 돈 가지고 공장 지어줄 텐데 왜 우리 세금을 쟤네한테 줘? 이런 식의 코멘트를 선거 유세전 할 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국 대만 입장에서는 뜨아 하는 거지. 그동안 반도체 지원법으로 뭐 미국에 투자하면 얼마 세제 지원받고 막 그런 걸 내년도 이익 전망으로 다 기입해놨는데 IRA 지원해가지고 IRA 지원해서 AMPC로 얼만큼 벌 수 있다. 이거 다 내년도 EPS 전망으로 다 올려놨는데 이거 없어진다고?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년도 EPS, 그러니까 내년도 코스피 밸류에이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외국인들, 기관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대형주, 코스피 지수에 대한 기본적인 포지셔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트럼프 당선될 거라고, 트럼프 당선되면 제가 시장 지수 레벨 다운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트럼프 당선 예상한다고 장 안 좋다고, 약세장이라고. 그쪽 피하셔야 된다고.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거 안 하셔야 된다, 당분간.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달라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을 하고 그 보편 관세가 가닥이 제대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반등 나온다고 봐요. 오히려 그게 나오면 이거 근데 반등이지. 왜? 이익이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서 나오는 이 바운스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전문가가 괜찮아 주식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워요. 아니어도 그만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안심하실 수도 있고 뭔가 내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주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뭐 어디 가서 위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산이 걸려 있는데 감정적으로 하면 어떡해요. 철저하게 안전하게 이 위험에 대한 회피 전략을 세우고 상황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포지션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계산하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가지고 기다릴지, 팔아놓고 기다릴지, 만약 기다린다면 어느 시점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고 움직이는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금 말씀 반도체 지원법, IRA 보조금 축소 폐지 이런 것들이 지금 표류하고 있고 이게 정확하게 지금 매듭이 안 지어지다 보니까 내년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강한 거예요. 특히 이런 트럼프가 취임해서 관세를 어떻게 매기느냐 혹은 그동안의 지원 계획을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이익 전망에 영향을 받는 업종 종목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갑자기 이 상황이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을 제가 제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그러네. 그쪽 다 못 가고 있네. 그게 한국의 대표 산업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2차전지 이쪽이에요. 가장 데미지 크게 입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쿠션 먹고 가면은 미국이 여러분 중금리 장기화 이렇게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부양책도 얼그러져요. 중국의 부양책도 얼그러지고 유럽의 부양도 이렇게 되면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왜냐? 이게 미국이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이게 미국 애들이 이 패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통화 패권을 갖고 있고
문화적인 패권을 갖고 있고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야, 전 보면서 정말 진짜 꽃놀이 패는 이런 거구나, 바로 이런 거구나. 미국은 정말 대단한 시스템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도 더더욱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되면요, 중국 부양책 속도 못 냅니다. 왜? 미국채가 금리가 4%대, 4% 중반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 낮춰가지고 미국이랑 중국에서 돈 풀어주면 그 돈 어디로 갑니까? 미국채로 갑니다. 네? 미국채로 갑니다. 중국에서 열심히 내수 부양하려고 돈 풀면은 그 돈이 미국채로 갑니다. 미국 좋은 데 시킨다고요. 그리고 중국이 막 이렇게 부양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오히려 인플레이션 통제 요인이 되죠. 실제로 채권 수요가 생기죠. 그 돈 가지고 미국은 또 돈 생기니까 그 돈으로 또 재정 부양해가지고 또 미국 경기 또 버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정적인 혹은 이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미국만 좋은 꽃놀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부양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애초에 중국은 지금 중간재 재고가 남아돌아서 옛날처럼 우리나라 중간재 사주지 않아요. 그래서 철강 뭐 이런 거 안 돼. 제가 조선 같은 경우는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조선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금 상선이나 이런 쪽은 경기 모멘텀을 보면 별로 안 좋아요. 컨테이너선이나 뭐 벌크선이나 이런 것들 약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조선주 왜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 함정을 못 만들어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함정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항모 전단을 실제로 추가적으로 미국은 보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조선 빅2가 어디예요? 한국하고 중국이에요. 그죠? 한국, 중국이에요. 미국 항공모함 중국에다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에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지금 방산으로 올라간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나 좋지, 옛날처럼 뭐 조선 철강화학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철강화학 이런 거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 산업 반도체 안 돼, 전기차 안 돼, 배터리 안 돼, 자동차 안 돼, 뭐 조선 철강 이런 산업재 장치 산업 안 되지. 할 게 없어요. 금융주 그나마 밸류업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정책 두드려받고 정책 불확실성 생기니까 금융주도 브레이크 탁 걸려버리죠. 못 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지금 많이 높은 상황은 아니니까. 코스피가 사실상 지금 2,400대면 0.8 PB 밸류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싸진 않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미국 트럼프가 취임하고 관세 가닥이 좀 나오면은 그 반등이라도, 제대로 된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그 이유고, 이 환경이면 우리가 보통 연말과 연초에 기대감이 큰데 별 기대 안 하고 오히려 좀 마음을 내려놓고 보는 게 맞아요.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앞두고 관세 우려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1월 랠리 같은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1월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소규모 테마주 정도로만 보셔야지 대규모 섹터 산업들, 특히 바이오 같은 것들 움직일 여건이 지금 못 된다는 거죠. 바이오는 금리에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월 금리 전망이 이제 단기적으로 마지막 인하가 될 수 있고 금리 전망이 낮아진다. 그러면서부터 바이오 팍 꺾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바이오 바로 못 가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가 당분간 반등시 매도 되겠죠.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환율, 운임 하락. 환율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한 10% 올랐죠. 환율 10% 엄청나게 많이 올란 거예요. 근데 운임은 내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3분기 실적 좀 안 좋았던 직접적인 수출 무역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4분기 괜찮죠. 왜? 환율 좋지, 비용 떨어졌지. 운임 떨어졌지, 환율 올라갔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PQC에서 이제 C, 즉 코스트가 낮아지니까 기본적으로 마진이 나면서 4분기 수출 쪽은 뭐 그나마 실적 방어될 거예요. 그런 쪽 종목들이 지금 괜찮잖아요. 미국 향 수출을 뭔가 괜찮은 것들. 그리고 이게 지금 어제 나온 내용으로 보면 미국 소비 데이터는 미국 내년도 성장 전망, 소비 전망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재 오늘 잘 가잖아요. 그죠? 화장품 수출하는 회사, 그리고 라면 만드는 회사, 이거 잘 가잖아요. 미국 향 수출. 근데 그 중에서도
정책적인 데미지 크게 안 입는 것들. 그리고 어제 파월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내년도 인플레이션 자극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너무 세게 때리지 마. 우리 인플레 와. 잘못하면 다 죽어. 이 앓는 소리를 한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물가 연동을 하는 뭐 음식료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건 다 필수 소비재니까 그쪽은 괜찮겠구나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 쪽이. 미국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근데 관세 불확실성 이거 내년도 이익 전망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가닥이 나와야 돼. 내년도 이익 전망 일단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면 그 하단에서부터는 주가가 버티고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하단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 모양인 겁니다. 제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이 이런 움직임이.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 밸류에이션 지지는 가능한데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는 되는데 올라갈 게 없으니까 밑에서 답답한 상황이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이 떨어지는 환경이 아니고. 미국은 단기 고점 나왔어요. 미국 주식도 하시는 분들, 제가 여기서 무슨 미장으로 가시면 큰일 난다 그랬죠. 당분간 미국도 반드시 매도해요. 업종 종목별로 유불리를 따져서 이 업종 종목별 유불리 따져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시장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수로 막 배팅하고 막 아무 주식이나 그냥 지수 보고 가고 이 상황들은 당분간은 좀 기대감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좀 비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놀아야 되느냐? 뭐 현금 많이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현금 가지고 계셔도 되는 시장인데, 근데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주식이 막 내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또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코스피 지수 2,400선에서 코스닥 뭐 672레벨에서 막 폭락하고 이러지는 또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신용 물량도 별로 없고, 그 대신 상방 에너지가 약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멍해를 뒤집어 쓰고 있는 국내 대표 산업들이 이 상황이 아직 해결될 조짐이 없고, 최소한 한 달 남은 트럼프 취임과 그로 인한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봐야지 뭔가 반등다운 반등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 계획과 업종 섹터 포지션에 대한 포트폴리오 밸런스 조율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 뭐 2차 전지니 반도체니 이런 건 못 가는 거냐? 내년도 쉽지 않겠죠, 당분간. 그리고 미국이 유동성 장세로 바뀌어야 돼요. 미국이 금리를 더 빨리 내릴 상황이 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러려면 미국 경기가 한번 깨져야 돼요. 그 미국 경기가 한번 깨질 때 우리 시장은 한 번 더 깨져야 돼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되는 방향이 위로 확 바뀌는 장세가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계속 답답한 장이고 약세장이고 버텨내야 되는 거고 생존 전략을 계속 유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 종목별로는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제가 요 이야기 중간중간에 이제 힌트가 있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유튜브 라이브도 있으니까 거기서 부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